그리고 먼저 떠난 자녀의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아랫 제사는 유교에 없습니다. 밑에 제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윗 제사만 있는 거지 아랫 제사는 없어. 그래서 유교에서의 가장 기본은 치사랑입니다. 치사랑. 내리사랑이 아니고 치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위에 어떻게 효에 대한 강조지. 예, 효에 대한 강조지. 그래서 자식 제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유교적인 입장에서는 자식 제사를 형성시킬 수 있는 것은 불교입니다. 불교는 추모. 추모는 자식만 있는 게 아니고 뭐 형제, 자매, 친구, 개새끼도 가능합니다. 제 주변에 있다니까. 개 치매 때문에 지금 절에 못 오시는 분. 그 다음에 개 우울증 때문에 성지순례 못 가시는 분. 개 병간호 또 때문에 병원비 때문에 허리가 휘시는 분. 있어. 제가 들은 분 중에서 개 병원비로 최고로 많이 쓰시는 분 한 달에 300. 한 달에 300. 한 달에 300씩 갖다 박는데 의사가 또 마술을 부려서 걔가 안 죽어요. 그래서 아니야. 벌써 좀 된 얘기예요. 그래서 아파트 한 채를 말았다가 있습니다. 걔가 안 죽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뒤라도 죽어주시면 고맙겠는데 의사가 끊임없이 살려내. 화타지 화타. 수의사계에 화타가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살려? 그러면 뽑으라고도 못하겠고 계속 있어요. 있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연금 받으시는 분도 있을 건데 야 연금 300 받는 사람 귀합니다. 굉장히 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바꿔 말하면 개맛도 못한 인생. 이런 개 같은 인생. 개맛도 못한 인생. 개인적으로는 추모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친밀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 중심이 있고 친함 중심이 있어요. 친함 중심이 유목문화고 그 다음에 혈연 중심이 동아시아적인 전통 문화예요. 그러니까 자 봐봐. 내가 기업을 하고 있어.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사업을 잘해서 기업체를 만들었어. 근데 누구한테 물려주느냐? 자식이죠.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재벌이죠. 그 사람이 진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됐고 일단 내 자식인 거예요. 그게 동아시아 전통 문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능력이 더 대단한 사람이 있어.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면서 아주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주느냐? 안 주죠. 굉장히 재밌는 게 일본도 전문 경영인 쪽으로 갑니다. 일본도.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다 전문 경영인 쪽으로 가고 그렇잖아. 지금 애플도 봐봐. 팀 쿡이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잖아. 맞잖아. 뭐 혈연으로 뭐 내려갔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일본도 동아시아 문화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일본도 자식한테 잘 안 물려. 작은 건 물려. 우동집 이런 건 물려줘. 기업 이런 건 잘 안 물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혈연 중심으로 그게 동아시아. 그래서 내가 발주나 맹약 얘기 많이 예를 들거든요. 발주나 맹약이 뭐냐면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징기스칸. 징기스칸이 마누라 보르테 뺏겼을 때 옆에 부족이 침략해서 마누라를 뺏겼어. 그리고 그게 평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이나 이러면 뺏기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걔네는 이렇게 평야에서 몽고 초원에서 이렇게 서로 텐트 치고 산다고. 개를 이렇게 텐트 치고 사는데 저쪽에서 말 타고 두두둑 오면 에이 이러면서 그냥 말 타고 그냥 빤스만 입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쪽에서 막 치고 들어오니까 죽기 싫으면 그렇게 해서 그 발주나까지 도망을 갔는 징기스칸이 도망을 갔는데 그때 자기를 따라온 친구들이 있지. 그래서 그 친구들끼리 거기서 쉽게 말해서 의형제를 맺은 거죠. 의형제를 맺으면서 우리가 진정한 친구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대단한 거다. 라는 가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징기스칸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하고 능력주의로. 그게 어떻게 보면 징기스칸의 몽고가 세계제국이 될 수 있었던 초석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으로 하면 안전하긴 한데 무능해져요. 그래서 제가 목사들이 저 세습하는 거 내가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굉장히 잘한다 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한국 기독교가 끝나는 일입니다. 거기서 전문 경영인 체계로 거기 막 밑에 목사들이 한 20명인데 큰 교회라서 20명인데 그중에 제일 잘하는 놈한테 너 이래가지고 딱 내려주잖아. 그러면 저거 안 무너져요. 근데 자기 자식한테 막 이렇게 어떻게 비틀어. 걔를 그러면 그 잘하는 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걔는 내가 뭔가 하나 밀어줄 테니까 너 가서 채려. 이래갖고 빼버리고 자기 자식한테 싹 넘겨주죠. 그러면 망하죠. 그럼 망하죠. 그래서 이 차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유목문화 전통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친하다는 개념이 꼭 혈연이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불교의 재계, 뭐 우란분절, 우란분제 이런 데서는 다 친소로다가 해서 내가 위패를 모시지 꼭 가족이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자령이라 그래서 낙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 진짜 낙태도 있고 유산. 뭐 여성분들은 생각보다 많더라고 유산이. 그러니까 자연 유산도 생각보다 많아.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세대만 하더라도 이제 뭐 의료도 좀 잘 안 좋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임신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댕기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제가 저 월정사 금강경 몽창기도에서 그 영가 천원 무차 대회 할 때 보면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자, 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해도 그걸 할 거예요. 왜 필요하냐면 시대적 아픔에 의해서 산화 제한에 걸려서 낙태를 시키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70년대 뭐 60년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몸을 잘못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일하고 뭐 이런 거 하다가 유산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렇잖아. 어떻게 보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생명이었어. 아니 그렇지 않아? 그 이상 가까운 게 어딨어. 그냥 안 죽고 태어났으면 내 자식이야. 그 자식이 지금 살아있는 자식보다 훨씬 좋은 자식일 수 있어. 그때 그놈이 살고 이놈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추모, 그 다음에 연민, 사람이 그런 걸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슬프고 삭막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식과 재전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승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가슴에 맺혀 있는 부분들을 다 응어리를 풀어버리면서 훨씬 더 인간의 정신은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의 제사라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조는 불교밖에 없어요. 명칭 자체도 수자령, 물에 떠내려 보낸 자식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흘려보낸 자식이지. 예전 표현으로 쓰면 잃어버렸다. 그런 표현 있죠? 기억하실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예전에 자녀가 먼저 죽으면 그런 거는 이제 무덤도 제대로 못 써요. 그러니까 선산에 이런 무덤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 대밭에 귀신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양반집은 집 뒤에 대밭이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사군자라고 하는 이유. 또 하나는 대밭을 뒤에다 놓으면 여름에 시원해. 여름에 대청마루 문을 쫙 열어놓으면 뒤에서 바람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시원해. 예. 그래서 대밭을 하는데 애가 그렇게 춥다 보면, 그러니까 유산을 하거나 사산을 하거나, 안 그러면 어렸을 때 뭐 한 5세 이하에 죽거나 감염해가 죽거나 그러면 대밭에다 안매장으로 끝내버리거든요. 아니 그렇게 한다니까. 그럼 화장했겠어?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그럼 제대로 무덤을 써? 안 쓰지.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 집 주변에 그냥 묻어버려요. 그게 대부분 대밭. 그래서 내가 대밭에 귀신 나온다. 대밭은 물성이 차고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것들이 잘 흐트러지지 않고 존재해요. 그래서 대밭에 귀신 나온다.